짜란! 안녕하세요. 탈코르셋 유튜버 제이비입니다. 몰카의 나라 대한민국.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몰카에 대한 공포심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마다 긴장하고 구멍만 보이면 흠칫 놀라 휴지로 막고 몰카 탐지 어플을 작동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몰카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한남 흉자들은 조롱합니다. 분명 몰카는 존재하고 우리의 공포는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몰카에 대한 두려움을 공론화시키고자 앞장선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근래 가장 핫했던 몰카 사건인데요. 캐리비안 베이 여성 샤워실 몰카 사건과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두 분은 몰래 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여 몰카를 미러링 하셨고 그에 따른 처벌까지 미러링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몰카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죠. 홍대 누드 모델 몰카를 찍으신 분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완전 한남같이 추한 뒷모습까지 미러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부디 피해자에 대한 보상까지 완벽하게 미러링 하시길 바랍니다. 몰카는 한남들의 전유물이고 한남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왜 몰카 사건의 범인은 여성이 더 많을까요? 정말 한남들의 주장대로 몰카는 여성들의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한국엔 이미 수백 조의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언론에선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한남들이 그만큼 몰카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걸리거나 들키지 않을 자신이요. 한남들의 관음에 대한 집착은 여성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 역사도 유구하고 그만큼 기술의 발전도 어마어마합니다. 조심한다고 안 찍히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끝났습니다. 몰카에 찍히더라도 내가 조심했으면 안 찍혔을 텐데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탈코르셋 유튜버로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몰카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남 몰카의 역사와 현재 대한민국 몰카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어느 수준에 도달했기에 몰카를 찾을 수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의 발전을 언급하자면 당연히 카메라의 역사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역사는 너무나 방대하기에 요점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나주 아시 가문의 리스토텔레스라는 관음에 미친 청년이 어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한남답게 이런 쪽의 머리는 비상했던 것이죠. 어두운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대상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최초의 카메라 옵스큐라가 최초의 도촬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원전부터 몰래 훔쳐보는 시선 강간의 개념이 확립된 것이죠. 관음질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카메라라는 물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남들은 몰래 훔쳐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몰래 훔쳐본 장면을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장면을 저장하여 두고두고 보고 싶어 한 것이죠. 여기서 사진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한양 조씨 가문의 셉 니엡스라는 청년은 창문으로 도촬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진을 남기게 됩니다. 19세기 초 순조 26년의 일로 최초의 사진이라 불리는 그라스의 집 창문 밖 도촬입니다. 이처럼 카메라는 한남의 관음에 대한 욕구를 빌미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등장은 한남들의 변태 성욕에 불을 지폈죠. 사진의 등장은 카메라의 발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88년 하만 조씨 가문의 지 이스트먼이라는 청년이 100장 정도의 롤필름이 장착된 코닥 카메라를 만듭니다. 이 코닥 카메라를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카메라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닥 카메라의 광고 문구는 You press the button, we do rest. 너는 버튼을 눌러라, 우리는 쉴 테니. 여기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여성이고 남성들은 쉰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의 광고 문구조차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모양새였지만 한남들은 좋다고 웃어 넘겼고 코닥 카메라는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카메라라는 물건은 태생부터 여성 혐오적이었고 여성 인권을 배제한 채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라이카
라이카나 니콘 등의 기업이 등장하면서 현대적인 카메라의 기틀이 잡히고 기술 경쟁을 통해 점점 더 소형화되면서 몰카의 유리한 형태로 진화하면서도 렌즈만은 크고 두껍게 발전하여 한남의 소추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소해주려 합니다. 카메라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자 여성 억압과 성범죄의 상징 같은 물건이 된 것입니다. 일제감정기를 거치며 한남의 기술력이 일본을 통해 세계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물리학자가 한남의 몰카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한국 여성들이 몰카에 갖는 두려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갓 양남이라 그런지 소 스윗하게 여성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몰카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 물리학자의 이름은 에르빈 슈레딩거입니다. 우리에겐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1935년 이루어진 몰카에 대한 사고 실험입니다. 자세한 실험 내용을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50%의 확률로 사진을 찍는 고양이라는 이름의 카메라를 구멍 뚫린 박스 안에 넣습니다. 이후 이 박스 안에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아닌지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몰카를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한 가장 획기적인 추론이었고, 몰래카메라가 설치되거나 설치 안 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왜 여성들은 몰카에 공포심을 느끼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주류 페미니즘에서 차용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페미니즘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페미니즘엔 여러 계파가 존재합니다. 주류 페미니즘은 술 먹고 페미니즘 하는 분들을 말하는데, 술만 마시면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 취해서 여성 인권 부르짖고 소추 소심 한남 포키 초키 하시는 분들, 주류 페미니즘 하는 분들입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주류 페미니즘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자면 주류 페미니즘에서 메갈 워마드를 정식으로 인정했다거나, 주류 페미니즘이 숙명여대를 선절할 일이 없다거나 하는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주류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은 술 깨면 딴소리 하시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 인권 신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뿌락치들입니다. 참고로 주류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의 93%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으신 분들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엔 추론에 불과했던 양자역학 몰래카메라가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남의 몰카 기술력은 세계 제일이기 때문이죠. 서울시에서 여성 안심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6만 곳의 몰카 의심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단 한 개의 몰카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5조 5억 개의 몰카가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작정하고 몰카를 뒤졌음에도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미시세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세계에선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양자역학 몰카는 여성 안심보안관이 몰카를 찾으려 하는 순간 그곳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한 수색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몰카를 찾으려 하는 순간 그곳엔 몰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남의 기술이 이 정도니 어떻게 일반인이 몰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남들의 몰카 기술력은 지금 이 순간도 끝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젠 딥러닝을 통한 학습으로 몰카고가 도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에겐 개인적으로 미시세계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서술한 영상 자료라고 생각하는 앤트맨과 앤트맨 2편 앤트맨과 와스프를 추천드립니다. 미시세계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훌륭한 영상 자료입니다. 세계 최대의 몰카 회사인 나사에서 보이저 1호라는 우주 몰카를 발사했습니다. 무려 미국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초거대 도찰 프로젝트 이름이 보이저입니다. 언어는 그 분야의 선진국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는 이 몰카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저. 보이죠?
보이저 1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는 칭호를 들으며 지금도 태양계의 끝자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저 1호가 명왕성 부근을 지날 때 한남 천문학자 갈세건 박사가 한남 특유의 도찰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로 돌려 지구를 도찰하자는 골 때리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사에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미국의 국채급 프로젝트에 한남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도찰을 하자고 하니 처음엔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갓 양남도 남자였습니다. 결국 갈세건 박사의 집념에 승복하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찰 사진인 창백한 푸른 점을 남기게 됩니다. 전 세계 여성 인권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는 그 어떤 여성에게도 이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는 이 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갈세건 박사는 이 사진을 바탕으로 책까지 써냅니다. 이 거대한 천문학적 도찰의 축제에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기 A4 용지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자, 분명 앞뒤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구멍은 몰카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몰카는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계는 아직도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남성 편의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이 보다 뛰어난 카메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뛰어난 카메라는 보다 뛰어난 도찰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학 기술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저지해야 합니다. 몰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탈 카메라 하십시오. 핸드폰 카메라부터 부숴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이 나라 여성 인권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물건, 카메라를 없애야 합니다. 실천하는 페미니스트가 돼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태초의 인류에겐 몰카가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불지피며 살던 옛 인류에겐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5개씩 달려 나옵니다. 그 카메라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항상 의심하십시오. 항상 주의하십시오. 과학기술의 발전에 여성 인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라는 코르셋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탈코르셋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